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전남친, 다시 사귀고 싶은 내가 이상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본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든 아니든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 상담, 연애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 저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본인이 생각해도 전 남자친구가 나에게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 쓰레기 같다 라는 단어를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이 쓰레기 같다라는 표현이 내 감정을 힘들게 한다라는 표현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전남친은 쓰레기 같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이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진짜 다 이번 생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 서투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쓰레기 같은 전 남친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전 여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똥차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벤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남자 여자 하기 나름, 여자 남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고, 이 쓰레기라는 말을 좋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전 남자친구가 쓰레기 같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 같은 전 여친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 이제 저런 말을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애착 유형상 불안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 불안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진짜 로맨틱해요. 그리고 나처럼 로맨틱하지 않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보세요. 문제는 그럼 불안형끼리 연애를 하면 이 불만이 없을 거잖아요. 하지만 불안형은 같은 불안형을 좋아하지 않아 해요. 이거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불안형의 연애와 이별, 팩트체크라는 영상 찍을 건데, 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안형 분들은 불안형이랑 연애를 잘 안 하면서 불안형이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차피 불안형이랑 연애를 안 할 거라면 다른 유형을 공격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내가 불안형인지도 모르고 상대가 불안형이 아닌지도 모른 채로 일단 나랑 연애 유형이 다르고 내 연애 유형에 맞게 나를 배려를 해주지 않는 걸 쓰레기라고 보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사실은 연애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이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 남친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워낙 저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고, 사실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나를 방치한다든지, 혹은 연락을 잘 해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미안하단 말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혹은 이별을 했는데 괜히 나랑 잘 해볼 것처럼 나에게 확신을 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연락을 한다든지, 혹은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번복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쓰레기라는 수식어를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동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 사람이 불안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미안하단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걸러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애초에 좀 그런 미안하다라든지 감사하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서투르신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걸러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투른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한다면 바꿔주면 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별을 했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가기에는 뭔가 힘든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남자 쪽 문제든 여자 쪽 문제든 혹은 남녀를 떠나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든 뭐든지 간에 그랬다고 했을 때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 감정이 남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감정이 남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 나만 이 사람한테 다시 사귀고 싶다라는 감정이 드냐, 내가 이상한 거냐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일 건데, 감정이 남을 수 있죠, 이별을 하고서도. 왜냐하면 연애는 감정만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감정이 아무리 커도 내 현실이 너무 힘들면 연애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감정이 남아서 나한테 연락을 했을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보니까 우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흔들릴 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흔들린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감정이 있다는 거고, 내가 다시 사랑하고 싶은 입장에선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남은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서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둘 다 사람이라 그래요. 이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확신이 있겠어요. 서로 이별을 하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게 해결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만나보면서 정말 고칠 수 없는 건지 맞춰갈 수 없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지 남자친구도 나도 확신이 생기는 부분인데, 일단 마음이 남아서 나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면 고마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내가 재회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나쁜 상황이 아닌 거라서.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제가 쓰레기 같은 전남친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아직 안 꺼냈어요. 미련남은 나는 이상한 걸까? 라는 부분. 사실 전 이상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쓰레기 같은 전남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가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냐? 더 좋은 사람이 있다. 찾아봐라.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잊어라. 그런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만 제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라도 그런 대접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런 단점과 이런 장점이 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제대로 질문을 하시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단점이 있는데 다시 만나는 게 맞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장점이고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나랑 같이 만나야 하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냐? 이 사람이 비록 이런 잘못을 했지만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좋겠냐? 혹은 이 사람이 이런 가치가 있어서 난 이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지만 이런 단점이 있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만나려면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쳐지겠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장점을 말을 안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장점을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쓰레기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사실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높게 샀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랑 대화가 잘 통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좀 보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굉장히 잘 충족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까다로운 내 성격을 이 정도는 받아줬고 이 정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사실 이 사람이 누구랑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혹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내 내밀한 모습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걸 받아줬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해줬으니까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관계는 다시 만들면 되긴 해요. 다른 사람이랑. 하지만 이런 경험을 별로 안 해보셨고
이런 경험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수가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과 다시 한번 이런 관계를 쌓는 것보다는 예전에 이미 나랑 잘 맞았던 사람이랑 다시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싶으신 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분에게 느꼈던 장점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상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이 이런 단점 고칠 수 있겠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이렇게 안 맞는데 재회가 되겠냐, 재회를 했을 때 내가 뭘 주의를 해야겠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잖아, 그쵸?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시면서 아,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뒤에 안내 부분 나가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카톡 주시면 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전남친 그냥 정리할래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극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거기 관련된 이야기 다시 드릴게요. 특히 진단지 제출 링크에 보시면 추천 칼럼도 있어요. 거기서 연애 시작 부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 드릴게요.